안녕하세요. 티몽입니다. 8월 3주차 이슈 하이라이트도 준비를 해왔고요. 저는 특별히 어딜 놀러 가거나 쉬지는 못했지만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8월 15일 광복절을 끼고 또는 그게 아니더라도 하루라도 편히 쉬기는 날이셨길 바랍니다. 더위도 슬슬 풀리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니 선선한 바람 맞으면서 맛있거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8월 3주차 이슈 하이라이트 이야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드디어 미국에서 벌어졌는데요. 이게 뭔지 간단히 설명드리면서 그게 왜 아래 공포를 불러오는지도 역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증시, 세계 투자 시장이 안 좋아지면 항상 이게 녹인 어딘가를 터치하고 들어가더니 상품이 망가졌다, 손실이 많이 난다라고 해서 ELS와 DLS라는 상품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것도 좀 간단하게 이해를 시켜드려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유럽 금리가 하락하는데 DLS라는 상품이 손실 폭탄이 되어서 돌아온다라는 뉴스를 한번 이어서 이해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출발을 할게요. 미국 2년물, 10년물 국채금리가 역전된 데 따른 아래 공포가 미국 뉴욕 증시를 강타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아래 공포라고 불리는 것은 바로 리세션, 경기 침체, 불황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기억을 하시나요? 장단기에서 단기는 말 그대로 짧은 기간을 가진 금리를 이야기하고요. 장기는 당연히 긴 기간을 가진 금리를 얘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미국의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 중에 2년짜리 만기, 즉 2년 뒤에 미국이라는 국가가 돈을 전부 갚아주는 채권을 미국 국채 2년물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럼 당연히 미국이라는 국가가 돈을 10년 뒤면 다 갚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미국 국채 10년물이라고 하겠죠. 채권이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제 영상을 봐주시고요. 다른 영상을 봐주시고요. 그럼 이 화면에서 왼쪽에 보는 것처럼 원래는 오래도록 자금을 빌려 쓰는 장기 채권 같은 경우, 여기서 10년 채권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그거보다 짧게 빌려주는 돈인 2년물보다 10년 뒤까지 다 갚는 돈의 금리가 더 높게 됩니다. 이게 보통의 상태예요. 왜냐면 오래 빌려주는 만큼 내 돈이 오래 묶이는 만큼 이자를 많이 받아야 내가 너한테 오랫동안 빌려주겠어 라고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정상적인 상태에 비해서 간혹 가다가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있는데 바로 오른쪽으로 쭉 이동해서 보는 것처럼 장기금리 채권 파란 선이 오히려 1.623%로 단기 더 짧은 금리인 2년물의 금리 1.634% 보다 무려 0.011%나 더 낮아지는, 즉 오래 빌려주는 돈이 오히려 짧게 빌려주는 돈보다 더 값싸게 돈을 갚을 수 있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듣기만 해도 비정상적인 상태죠. 자, 이런 현상이 현재 미국에서 벌어진 현상인데요. 제가 지난주 8월 2주차 이슈 하이라이트에서 안전자산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러면 국가가 빌려주는 돈 중에서도 짧게 빌려주는 돈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할까요? 길게 빌려주는 돈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할까요? 국가한테. 국가는 망하지 않고 그 돈을 길게 빌려주면 언젠간 다 갚겠지라는 마음으로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래도록 빌려주는 것, 이 화면에서는 10년물 미국 국채가 훨씬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증시가 위험하다, 세계 경제에 위기가 올 것 같다라고 하면 짧게 빌려주는 2년물짜리보다 길게 빌려주는 10년물짜리를 사람들이 많이 살려고 하게 돼요. 야, 오랫동안 내 돈을 고정된 이자율로 국가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야, 얼른 거기다가 투자를 해놔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구하려고 하는 상품은 어떻게 되죠? 가격이 오르고,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에는 금리, 즉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거를 조금 쉽게 이해해 보자면 사람들이 어차피 돈을 장기적으로 많이 빌려주려고 하니까 나는 이자 적게 받아도 괜찮으니까 내가 길게만 빌려줄게, 이자 점점 적게 받아도 괜찮아 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구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채권 종류의 이자는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래도록 국가한테 빌려주고 싶다 쪽에 사람이 몰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이자를 적게 받더라도 차라리 국가
국가한테 길게 빌려주겠다라는 게 지속되면 장기금리, 장기 이자율이 단기 이자율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마인드에서 보듯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 데에는 사람들이 이거는 진짜 불황이 닥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라서, 그리고 통계적으로 이런 2년짜리 미국 국채와 10년짜리 미국 국채의 금리가 뒤집히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지난 1978년 이후로 총 5차례 정도 발생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발생한 게 2007년 6월이었는데 이렇게 5차례 발생한 이후에 1년 이내로 약 1년 정도 텀을 두고서 경기 침체, 불황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나는 이유 자체도 사람들이 이거 불안하다라고 생각해서 안전자산으로 투자하는 경향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나면 그것도 결국에는 불황이 닥쳐오겠구나라는 신호가 되어서 사람들의 불안을 더욱 증폭시키는 일이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07년 6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죠? 약 1년 정도 만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어닥쳤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으로 인한 긴장감은 사실 전 세계에 어느 정도 타격을 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실제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나서 각 국가의 중앙은행들, 유럽 중앙은행 ECB라고 하죠. 그리고 미국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의 행정부인 트럼프 대통령도 투자 시장의 폭락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논의했다고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이날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졌을 때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는 마이너스 3% 정도를 기록하면서 크게 빠졌고, 다른 세계 증시들도 어느 정도 여파를 받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때문에 증시가 하락한 만큼 다음날 장기 금리가 다시 좀 반등을 하고 단기 금리는 다시 좀 떨어지면서 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조금 해소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모든 투자 시장이 연 이틀, 3일 동안 반등,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사람들이 충분히 신경 쓰는 어떤 지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물론 이것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지표들을 함께 보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불황은 안 닥쳐올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한테는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키우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는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ELS와 DLS란인데요. 언뜻 보기에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ELS는 한국말로 보면 주가 연계 증권이고요. 그리고 DLS 같은 경우에는 한국말로 보면 파생 결합 증권입니다. 영어로 보면 알겠지만 뒤에 두 자는 똑같은 걸 의미하고요. 앞에 한 자씩만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ELS는 주식 가격이랑 연결된 상품이라는 뜻이고, DLS 같은 경우에는 파생 상품이란 것과 연계되었다라는 뜻인데요.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문장으로 요약해보면 어떤 가격에 정해진 기간 동안 움직임에 따라 조건부로 투자 수익을 갖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가격이 주가냐 또는 파생 상품이라는 어떤 상품의 가격이냐에 따라서 ELS냐 DLS가 나뉘는 거고, 나머지는 똑같다라는 뜻이 되겠죠. 단, 맨 마지막 줄에 보면 한 번도 특정 가격까지 안 떨어지면 이라는 단서가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해 놓으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요. 그럼 실질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대표적인 이 상품 구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넉아웃 구조다 이렇게 부르는데 참고만 하시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꾸며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가로축은 그 어떤 가격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식의 가격이 100%, 즉 내가 샀을 때와 똑같은 가격, 원금 그대로인 가격을 100%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은 그거보다 손실이 나는 상태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겠죠. 내가 산 주식의 가격이
가격이 마이너스 10% 돼서 90%가 되거나 마이너스 20% 돼서 80%가 되거나 이런 경우일 거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110% 그러면 플러스 10% 수익이 난 상태겠죠.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세로축은 바로 내가 가져가는 수익이에요. 내가 가져가는 수익. 즉 위로 20%가 올라가면 내가 플러스 20%의 수익을 가져간다는 거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손실을 본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그래프에 표시되어 있는 선을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상품 가격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품 가격이 처음에 투자했을 때 100%겠죠. 내가 10,000원을 샀으면 10,000원인 상태예요. 자, 그 10,000원인 상품이 120%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 상품은 나한테 20%의 수익을 안겨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당연한 거 아니냐? 그 상품의 가격이 내가 원래 샀을 때보다 플러스 20% 됐으면 당연히 나도 수익 20% 돼야지 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막 조건을 붙여서 이런 식으로 꾸며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냐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면 그 상품의 가격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돼서 90%, 80%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투자한 돈 10,000원이 9,000원이 되고 8,000원이 돼서 내가 손실을 크게 보겠죠. 그런데 이 상품은 수학적으로 계산을 복잡하게 해내서 특별한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조건에 따라서. 어떤 식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왼쪽에 파란 선을 보면 상품의 가격은 왼쪽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80%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 파란 선이 아래로 가고 있진 않습니다. 즉 내 수익이 없어지고 있진 않아요. 그렇죠. 즉 원금 보장형으로 만들어준다라는 뜻입니다. 대신에 이걸 무조건적으로 해줄 수는 없으니까 대신에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오르더라도 만약에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오르더라도 이 상품 가격이 플러스 20%를 넘어서 오르면 플러스 30%, 플러스 40%로 올라서 끝나면 이 상품들은 정해진 기간이라고 했죠. 만약에 1년을 정해놨다고 하면 1년 뒤에 만약에 플러스 30%, 플러스 40% 이렇게 해서 이 상품 가격이 딱 1년 뒤에 끝났어요. 그렇게 되면 너는 그 플러스 30%, 40%를 다 가져갈 수 없고 12%의 수익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우리 회사 거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쉽게 문장으로 이해하자면 조건부로 다양한 그 어떤 상품의 가격이 정해진 기간 1년 뒤, 뭐 6개월 뒤 이런 때에 몇 %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끝나나에 따라서 너가 수익 다 가져가도 돼. 근데 넘어가는 수익이 나면 너는 12%만 가져가고 나머지 수익은 회사 거야 라는 거죠.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게 이제 대표적인 종류 중 하나인 거고요. 재밌죠? 왜 조건부인지 아시겠죠? 이 상품이. 자, 그런데 가끔 가다가 뉴스에 보면 이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투자 시장이 안 좋을 때 무리를 일으키는 종류의 모양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상품은 수학적으로 조건을 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얼마든지 복잡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대표적인 구조가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거고, 첫 번째는 방금 보여드린 거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릴 이제 스텝 다운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모양인데, 이름을 외우실 필요는 없고 여기서 어떤 구조가 대표적인지만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여드릴 상품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뒤, 즉 1년 뒤면은 이 상품이 끝나요. 그럼 그 1년 뒤까지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수익을 얻든지 손실을 보든지 하겠죠. 자, 이 스텝 다운이라는 구조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정해진 기간 동안 계속 들고 있을 수 있어도 최대 수익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12개월을 들고 있으면 12%의 수익을 내가 마지막에 가져가는 형태예요. 근데 자, 만약에 6개월 뒤에 내가 투자한 그 상품의 가격이 90% 이상이면, 즉 마이너스 10% 이상 떨어지지 않거나 그거보다 높은 수준이면 나는 6개월 뒤에 뭐 6% 정도의 수익을 갖고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이거는 이렇게 중간마다 뭐 한 6개월마다 조건을 체크해서 조건을 부합하면 바로 수익과 함께 원금을 돌려주는 거고요. 그게 조건에 부합하지 못해요. 자, 이렇게 피해가요. 만약에 딱 6개월 뒤에 그 체크하는 시점에 마이너스 12%가 돼서 88%가 된 거죠. 그 상품 가격이. 그러면 이거 피해가죠, 이 조건을. 그러면 이제 12개월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12개월이 되면 돈을
수익을 얹어서 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수익은 알겠는데 손실 보는 구간은 없는 걸까요? 이것도 아까처럼 원금 보장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제 맨 끄트머리에 이렇게 그래프가 표시가 돼 있어요. 상품 설명서를 보면 이게 뭐냐면 대신에 12개월까지 들고 계실 수 있거나 6개월 뒤에 체크했을 때 그 상품이 마이너스 10% 이상 떨어지지 않았으면 바로 돈을 드릴 건데 그 사이에 그 상품 가격이 마이너스 55% 뭐 이런 식으로 단 한 번이라도 이거 이하로 한 번이라도 떨어지게 되면 마이너스 난 만큼 가져가시게 된다는 뜻이에요. 마이너스 55%, 마이너스 60% 또는 그렇게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와도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0% 이런 식으로 가져가게 된다라는 뜻이죠. 물론 뭐 운이 좋으면 12개월이 다 되기 전에 갑자기 상품 가격이 올라서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여기서 정해놓은 이 낙인이라고 써있는 이 예시에서는 마이너스 55%인 그 상품 가격이 45%가 되는 선을 기간 중에 한 번이라도 터치하면, 한 번이라도 툭 건드리고 오면 만기까지 들고만 있으면 정해진 수익인 뭐 플러스 12%를 주겠다라는 조건이 사라지고 그 상품 가격에 따라서 손실이나 또는 운 좋게 오르는 수익을 얻어가야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품을 눈으로 이해하려고 보려고 해도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게 될 상품들의 구조는 보통 막 이렇게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제가 방금 예시에서 든 건 굉장히 단순한 1년짜리지만 예를 들어서 3년짜리 상품이라고 치면 6개월마다 이 상품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투자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은 ELS, DLS라는 상품의 복잡해 보이는 구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 정해진 기간마다 뭐 6개월마다 체크해서 여러분이 투자한 상품의 가격이 얼마 이상이면 그때 당시에 바로 투자 수익으로 돌려드리고 그 조건이 안 됐어도 만기 때까지 계속해서 체크를 하다가 가격 기준을 충족을 못 시키면 넘어가다가도 만기만 되면 최고의 투자 수익을 가져다 드릴 겁니다. 다만 낙인이라고 얘기하는 정해놓은 이 기준선, 손실 한계선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가격까지 한 번도 가지만 않으면 투자 수익을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낙인이라는 곳까지 한 번이라도 가면 예를 들어서 그 상품 가격이 45% 수준까지 떨어져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은 그 상품 가격의 손실을 그대로 보셔야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구조를 가졌는데 ELS 주가 연계 증권이라고 하면 ELS 같은 경우에는 주식 가격에 투자를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S전자의 가격이 6개월 뒤에 90% 이상이면 즉 마이너스 10%까지만 안 가면 6개월 뒤에 투자 수익이랑 함께 돈을 돌려드립니다 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주식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상품을 만든 게 ELS라는 거예요. 이 주식 가격에는 코스피나 뭐 다우존스 지수 이런 식의 국가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DLS는 뭐겠어요? DLS 파생 상품이라고 하면 헷갈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금이라는 게 존재하고 석유라는 게 존재하는데 실제 상품이 있고 그 상품에서 파생된 어떤 지표의 숫자를 따른다라고 하면 파생 상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냥 석유 가격을 따라서 상품을 만듭니다. 이럴 순 없죠. 그래서 WTI 기름 가격, 유가를 기준으로 그 기름 가격이 마이너스 10%만 6개월 뒤에 안 가면 수익을 드립니다. 뭐 마이너스 55%까지만 단 한 번도 안 가면 1년 뒤에는 수익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금이 될 수 있고 은도 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상품들의 가격을 가지고 그 상품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가격을 따라서 이런 구조로 상품을 만든 게 바로 DLS예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그냥 어떤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 주는데 조건부로 그게 주식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ELS, 어떤 상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만들었으면 DLS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보면 정리가 되실 거예요. 어떤 가격에 주식 가격이나 뭐 금리나 금의 가격이나 기름의 가격이나 여기서 말한 그 어떤 가격에 정해진 기간 동안 움직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건부로 6개월 뒤에 얼마 이상이면 수익 얼마, 1년 뒤까지 얼마 이상이면 수익 얼마 이런 식으로
조건부로 투자 수익을 주는 상품이 바로 ELS, DLS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두 번째로 보여드렸던 스텝다운 형태라는 것은 조건이 붙는 게 녹인이라고 해서 단 한 번도 특정 가격까지 떨어지지 않아야만 정해진 기간이 다 지나서도 수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라는 조건이 붙는다라는 사실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ELS와 DLS를 이해를 했기 때문에 지난주 8월 3주차에 있었던 뉴스 중에 사실 이거는 신기한 게 아니라 투자시장, 세계 증시가 어려워질 때마다 한 번씩 꼭 나오는 주제가 되게 됩니다. 뭔가가 녹인을 터치해서 사람들이 투자 손실을 많이 봐가지고 지금 몇천억대가 손실을 보게 생겼다. 이거 뭔가 잘못된 상품인 거 아니냐? 어려워 보이니까. ELS와 DLS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뭔가 잘못된 상품 아니냐? 라고 해서 나오는 게 항상 나오는 뉴스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류의 기사가 있었냐면 유럽 금리가 하락을 해서 DLS 상품에 손실 폭탄이 예상되고 있어서 큰일이다. 고객들이 지금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돼요. 자, 우리는 앞에서 상품에 대해서 조금 길지만 이해를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상품이 어떤 숫자에 연결되는 건지 바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유럽 금리가 내가 처음 투자했을 때에 비해서 얼마나 움직였느냐, 위로 아래로 움직였느냐에 따라서 조건을 걸어놓고 투자한 상품일 겁니다. DLS는 주식 가격이 아니어도 어떤 상품이든 기준으로 만들 수 있는 상품이니까 아마도 유럽 금리를 기준으로 얼마 이하로만 안 떨어지면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라고 판 상품이라는 거겠죠.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당연히 유럽의 금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많이. 그 녹인이라고 하는 최소 이것만 여기까지 떨어지지만 않으면 1년 뒤 이런 식으로 정해진 기간 뒤에 수익을 드릴 건데 여기를 터치를 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0%가 될 수 있고 마이너스 60%가 될 수 있는데 여기를 한번 터치를 하는 순간부터는 투자한 사람이 손실을 똑같이 가져가야 되는 구조기 때문에 유럽 금리가 여기까지 떨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찾아보니 여기서 등장하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파운드화를 기준으로 영국 돈을 기준으로 하는 CMS 금리라고 해서 이제 위험도에 따라서 하루하루가 이자율이 정해지는 게 있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금리 중에 하나가 있는데 어쨌든 유럽 쪽에 이자율이 있는데 그 이자율이라는 게 1년에서 1년 반 정도 내에 출발했던 시점의 기준보다 50%, 55%, 60% 이상이기만 했으면 수익이 나오는 상품인데 요즘 세계 증시 계속해서 안 좋았죠. 금리 인하액이 중앙은행에서도 나왔죠. 그럼 시장에서는 이미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세계 증시가 더 긴장하면서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50% 이하로만 떨어지지 않았으면 수익을 가져가는 거였는데 50% 이상 떨어지게 되면서 지금 50%를 기준으로 했다는 뜻은 뭐예요? 이것보다 아래로 내려갔는데 이미 아래로 내려갔다는 뜻은 고객들이 이제 앞으로는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자동으로 정해진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50% 이상의 손실을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직 미정이죠. 이 만기까지 가봐야 되니까. 끝까지 가봐야 되니까.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회복될 수도 있지만. 근데 지금 세계 증시가 어떻죠?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금리가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대표적인 상품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거는 어디다가 투자를 하는 상품이었냐면 독일의 국가 채권 중에 굉장히 긴 10년짜리 독일이 10년 뒤까지 돈을 갚는 이자랑 원금을 갚는 금리가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금리가 0%라고 할게요. 지금 금리가 0%라고 하면 시작했던 금리보다 마이너스 0.2% 금리 기준이니까 굉장히 큰 거죠. 여러분 이자가 3%에서 2.8% 된다는 뜻이에요. 자 마이너스 0.2%까지만 내려가지 않으면 6개월 뒤에 수익을 드립니다 라는 상품이었던 거예요. 6개월 만기 상품이었던 거죠. 근데 독일의 국가채권 10년짜리의 이자율이 마이너스 0.2% 포인트 이상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내려가서 마이너스 0.3%포인트도 깨고 내려가요. 근데 앞으로도 더 내려갈 수도 있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계산을 대강 해보니까 현재 예상되는 손실이 이미 손실 구간으로 들어간 거니까 이 빨간 선 안으로 들어간 거니까 이 안에 수식에 따르면 지금 현재 마이너스 90% 정도까지가 예상이 된다라고 해요. 이 상품에 가입하신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DLS라는 상품에 의한 손실 폭탄이 예상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거를 판매할 때 사람들이 금리가 설마 그렇게까지 떨어지겠어? 이자율이 그렇게까지 떨어지겠어? 하고 파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상품이 안전하다라는 것과 이 상품이 원금 보장형으로 가입을 했다라고 얘기가 되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ELS라는 상품이나 DLS라는 상품은 만들기에 따라서는 원금 보장형인 구조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원금 보장형, 즉 내 자산이 100% 아래로 내려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으로 1년 뭐 이렇게 정해진 기간이 끝났을 때 원금 보장형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 상품의 투자 설명서에 원금 보장형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원금 보장형이 아니면 원금 비보장형이라고 써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한테 이 은행 또는 뭐 증권사 이런 곳에서 설마 독일의 어떤 10년 금리랑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 마이너스 0.2%포인트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럴 일 거의 없습니다. 지난 10년간 없던 일이에요. 라고 해서 거의 원금 보장형인 것처럼 팔아가지고 이게 나는 원금 보장형인 줄 알고 샀다라고 이야기가 되게 된 거죠. 실제 구조는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고객과 금융사의 공방이 예상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실제로 이거는 금융사 내부에서도 상당히 자주 벌어지는 일이고 이렇게 세계 증시가 안 좋을 때는 잘잘못을 따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주 볼 수 있게 되는 경우인데요. 우리는 한 발 물러나서 보자면 자칫 복잡해 보이는 상품의 구조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이 ELS랑 DLS 상품이라는 것 같은 경우에는 활용 방안이 뭐냐면 내가 어차피 어떤 주식 가격, 내가 어차피 어떤 금이나 은 이런 거에 투자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지금 이미 마음을 먹었는데 앞으로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마음을 먹었는데 이 상품이 마이너스 60%까지 떨어질 때는 내가 손실을 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해두고 싶어요. 대신에 올라도 내가 수익을 조금 덜 얻을 테니까 얼마 이하로 떨어지는 것까지 내가 좀 안전장치를 해두고 싶어. 왜냐면 내 계산에 따르면 마이너스 한 40%는 갈 수 있어도 그 이상으로 떨어질 것 같진 않아 라고 할 때 이제 ELS나 DLS 상품을 이용하면은 왜냐면 녹인 구조라는 게 마이너스 60%에 한 번이라도 가면 손실을 보는 거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마이너스 60%까지 한 번도 안 가면 나는 그냥 투자하는 것보다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투자하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50%까지는 떨어져도 나는 손실을 보지 않는 구조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게 목적인 상품입니다. 손실이 안 나는 상품인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투자 시장이 안 좋아지다 보면은 벌어지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랑 이제 항상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ELS, DLS 상품의 구조를 조금 쉽게 이해를 해보고 대체 녹인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는지까지 이해를 해보고 우리는 그 ELS와 DLS를 투자할 때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하면 조금 더 그냥 투자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서 활용이 되는지까지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 길었는데요. 편집이 잘 될지는 모르겠네요. 그럼 여기까지 이상 티묵이었습니다.